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민유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코로나19 데카메론, 코로나19가 묻고 의료인문학이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의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어떤 상호 수용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19세기 내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수많은 하여간 논의들이 있었고 20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또 상호 수용 가능할까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 코로나19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다시 이 문제를 한번 성찰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그 얘기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그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그 대응은 세계적으로 널리 이렇게 칭찬받고 있고 일종의 어떤 표준 모델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우리의 이런 대응 방침에 대한 거를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여 정부가 전 세계에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T라고 일컬어지는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 TOD라고 제가 썼던 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부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포기해야 될 분들을 양보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서구의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이런 대응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통제한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권위주의의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약간 좀 폄하하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외국의 상황들에서 마스크도 안 쓰겠다. 난 내 개인의 자유다. 왜 규제하느냐, 간섭하느냐, 이런 걸 거부하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 공동체적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이 대결적인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상호 수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공공선이라든지 공동체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도 여러 갈래가 있고 자유주의도 그 사상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인데 결국 나와 타인이라는 하는 어떤 여러 인간들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모든 자유들이 공동체 내에서만 하여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자,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벌써 한 10년 됐나요? 우리나라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같은 이 학자들이 이제 주창하고 있는데 각자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사회가 공공의식이라든지 공공선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너무 이렇게 각자 도생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이렇게 경쟁이 막 극화되고 이런 상황 을 비판하면서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자유가 자유주의의 어떤 좀 부정적인 측면이 내 자유가 최우선이야 하는 어떤 것들이 공동체주의의 또 부정적인 요소로서 미국이 최우선이야라고 하는 생각과 결합되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무조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공통의 요소들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부정의 조합은 부정적인 자유주의 어떤 극단적인 경제적 자유와 미국 공동체, 미국만을 위한 이런 어떤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미국 사회 각종 사회 문제, 인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감정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반대로 자유주의의 어떤 긍정적 속성과 공동체주의의 어떤 긍정적 속성이 결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뉴노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부 이제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공동체 의식이 이전부터 강했다. 아예 뭐 막 6.25 전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뭐 군사 독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어떤 근현대사를 보면 그렇게 억압적인 공동체성, 부정적인 공동체성에 대해서 늘 저항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죠. 일본의 어떤 강제 점령에 저항했었고 4.19 혁명을 했었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최근에는 뭐 촛불 혁명이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대규모 어떤 그 촛불 시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민주적인 요소가 시민들에게 참여를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요소이지 권위주의적인 것 때문에 시민들이 잘 따르고 수긍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그 일부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양보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요. 한국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서양의 근대에서 전 근대 어떤 종교가 사람들을 어떤 통제하고 지배했던 아니면 근대 초기에 강력했던 왕권이 시민의 어떤 자유를 억압했던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어떤 자유를 아주 중시했던 어떤 것들이죠. 따라서 이제 서구의 역사 속에서는 자유야말로 서구가 근대 이후에 발전하고 성장했던 어떤 중요한 가치 체계이고 아주 익숙한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타났던 인권 선언의 한 조항에 따르면 자유라는 것은 그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에 사회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이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고 따라서 그 자유를 만약에 제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역사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합의에 의한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근거에 의한 어떤 그 시민의 자유의 일정한 어떤 제한들은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 자유주의가 공동체로 어떤 수용되는 과정,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과정, 상호 어떤 영역을 좀 더 수용해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어떤 그 고민 속에 한국 사회가 지금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감염병 대응이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결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강의 내용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일부 군중들이 개인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을 하면서 반마스크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가 이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들을 이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어떤 나라에서 방역 지침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걸 거부하면 해서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자기는 그게 나의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데 우리가 설득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에게 소중한 어떤 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되어지만 타인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해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늘 상호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의 어떤 상호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상호적인 영향력을 내세우면서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뭐 보장되는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 때나 아니면 채 100년이 되지 않은 2차 대전 때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에서도 국민들이 그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일정 부분 이제 그 포기하고 공동체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그런 결집을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날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권력들이 아주 이렇게 그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전체의 어떤 공공을 위한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일부 정치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20세기 막바지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경제 흐름이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논리를 가장 중시하는 어떤 논리가 전 세계 확산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삶에 있어서 책임은 개인이 져야 되고 시장이 모든 것을 경제활동을 책임질 거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각자 도생의 어떤 생각들을 심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공공성에 대한 어떤 신뢰들이 좀 그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날에는 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일부는 이제 사회에 잘 섞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외부인,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처럼 이렇게 한 사회 내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이들을 우리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 하여간 사회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공동체 내에서 잘 유지가 된다면 그 원칙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어떤 뭐 구성원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원칙 하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